자, 오늘은 바닷가 매물 중에 굉장히 저렴하게 급매물로 나온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물 정보 한번 볼까요? 네. 자, 매물 정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목은 도 두 필지입니다. 자, 두 필지 면적이 총 합계가 1838제곱미터에서 556평이고요. 매매 금액은 12억 7,880만원. 평당 금액으로 하면 230만원입니다. 와, 바닷가 매물 중에 200만원대가 있다. 와, 네. 야, 오늘 완전 급매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도로 조건은 4m 미만의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특징 한번 보십시오. 자, 바다 영구조망 급매물입니다. 급이네. 네. 네. 뭐 저희가 뭐 이전 영상에도 바닷가 매물 소개해 드렸지만은 200만원대 바다 영구조망이 나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 오션뷰는 당연하고요. 진화 해수욕장 시티뷰가 나옵니다. 네. 바닷가 부동산 중에서 바다 조망만 보이면 요즘 뭔가 조금 섭섭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티뷰, 흔히 말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광안대교 뷰라든지 이런 시티뷰가 보인다면 진짜 바닷가 부동산 중에서는 최상급이다. 그래서 오늘 매물도 바다 오션뷰도 보이고요. 시티뷰도 함께 보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내가 어디 있는지가 아니고 그렇죠. 내 위치에서 어떤 조망권이 나오는가. 맞습니다. 네.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진화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진화 해수욕장 인프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매물로는 뭐 카페, 음식, 숙박, 캠핑장 등 여러 가지 추천드립니다.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부산 해양관광라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산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닷가의 연장으로 해서 서생, 온산 이쪽까지 해서 이 바다를 낀 매물, 부동산들은 전부 다 이 동부산 해양관광라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교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근성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 용어에서 이 접근성 때문에 접근성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권역, 생활권, 이 권역 자체가 조금은 변동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매물은 이 온산읍 강양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지만은 서생과 맞닿아 있고요. 이 서생은 또 동부산과 맞닿아 있는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동부산 해양관광의 한 권역과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부산, 동부산의 권역 중에서는 이렇게 흔히 해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광안리에 해수욕장 있죠. 해운대 있죠. 송정 있죠. 일광 해수욕장 있죠. 그 다음에 임남 해수욕장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산입니다. 네. 근데 부산과 함께 맞닿아 있으면서 부산과 함께하는 해안, 동부산 관광 해안 라인은 나사 해수욕장도 있고요. 네. 진화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아, 오늘은 매물 어디 있냐? 이 진화 해수욕장 바로 옆에 인근에 붙어 있는 바닷가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 관광 라인을 따라서 동부산 관광 영역이다, 권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은 울산이지만 네. 우리가 생활권으로 보면 부산에 가까운. 네. 그래서 부산 바닷가에서 관광지 라인 따라서 퍼져나가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죠. 위치하고 있네요. 네. 자, 더 자세하게 위치를 한번 보면 자, 여기가 이제 나사 해수욕장, 울산 권역 나사 해수욕장입니다. 이 아래로는 우리가 부산, 동부산 끝자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나사 해수욕장도 있고요, 간절곶도 있고요, 그리고 솔개 해수욕장도 있고요, 진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이 진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옆에는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있죠. 그래서 위로는 이제 산도 있고 국가산단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단절된 느낌이 하지만은 바닷가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해양 관광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관절곶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하고요.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이렇게 나사 해수욕장, 진화 해수욕장 되게 유명합니다. 네. 오늘 매물은 그 옆에 있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보면 31번 국도에서 간절곶까지 가는데 네, 이제 일반 도로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추천해 주실 물건은 이제 강양 교차로까지 바로 30번 국도가 가니까 네, 예전에는 멀다고 느껴졌던 데가 지금은 오히려 가까워져 버렸네요. 맞아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부산에 있는 중심 지역에서 간절곶을 가겠다. 이러면 여기에 있는 용리 교차로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해안도로를 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매물은 여기서 그냥 계속 갑니다. 네. 계속 가가지고 이 강양 교차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은 비슷하다. 네. 교차로에서 접근성은 훨씬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교차로가 인근에 있으면 오히려 접근성이 더 뛰어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해당 매물은 이제 온산 국가산업단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고 진화 해수욕장 인프라를 함께 이용하면서 명선도 해수욕장, 솔개 해수욕장, 이 솔개 해수욕장이 미니 해변같이 만들어진 해수욕장인데 여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네. 예, 여름 되면 이제 그들만의 해수욕장 같은 약간 뭐 사유지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솔개공원, 송정공원부터 해서 간절곶, 여기는 다 공원구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풀리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굉장한 공원구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사 해수욕장까지 이렇게 울산도 울산 나름대로의 해양 관광 라인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뭐랬죠? 동부산 권역은 여기까지도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좀 더 지도 편집도로 보면 여기가 이제 물건지고요. 요 위에는 운산국가산업단지가 있겠죠. 네. 자, 여기는 이제 진화 해수욕장입니다. 자, 어떤 바다 조망이 보이나 이렇게 네. 쫙 뻗어서 여기는 오션뷰겠죠. 네. 자, 여기는 시티뷰가 보입니다. 어. 자, 시티뷰 하면 아무래도 시티뷰의 핵심은 야간에 보이는 조망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바다는 여기 바다는 밤 되면요 잘 아무것도 안 그렇죠. 보여요. 그래서 밤에 되면 오션뷰는 별 큰 의미가 없죠. 어두컴컴하죠. 네, 그러면 이제 문 닫고 노는 거가 문 닫고 생활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진화 해수욕장 오션뷰까지 보이다 보니까 알록달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뷰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치 있다. 네. 그리고 지적 편집도로 보니까 상업지가 있고 이종 주거지가 있고 네. 일종 주거지역 바로 옆에 그렇죠. 이라서 너무 멀지 않은 지역인데요. 맞습니다. 그냥 저 떨어진 녹지 지역이 아니라 네. 일종 주거지 바로 붙어 있는 그렇죠. 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확장판이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용도 지역상 확장도 되지만은 수요면으로 보면 상업지역 사람 밀집도 당연히 많습니다. 네. 이종주거는 뭐 아파트나 뭐 빌라나 단독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주거 형태로 밀집도가 높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일종 그 다음에 자연녹지 쪽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수요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땅값도 사실 뭐 상업지 비싸고요. 이종 비싸고 일종도 비쌉니다. 오늘은 자연녹지에 굉장히 저렴하지만은 바다 조망 보이는 오션뷰, 시티뷰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 소개드립니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땅 모양은 이렇습니다. 땅 모양은 이렇지만은 도로를 접하고 있고 바다 용구 조망이 이렇게 와, 이 바다 파도 보십시오. 네.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이런 입체적인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다음 평온한 그런 뭐 지평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갯바위도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거면서 파도도 치는 딱 그런 바다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땅 모양은 이렇고 바다 조망은 이렇게 시야가 나온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자, 입지적인, 대략적인 이 부동산의 오늘 매물의 지도를 보면서 대략적인 입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떠오르는 게 약간 이게 뒤로 길다 해야 되나? 네. 뒤로 이렇게 길잖아요. 네. 그래서 뒤로 길이가 한 75m 되구나. 근데 전면이 좁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제일 궁금했던 요거. 네. 이걸 보고 싶었는데 대략 30에서 40m. 네, 대략 제가 이쪽 살짝 오른쪽으로 찍었는데 좀 더 하면 한 3, 40m 정도 나오겠는데요. 네. 3, 40m면 상가 하나당 5m만 잡아도 여기는 이제 그는 중심지고 좀 외곽지 감안해도 충분히 길 것 같아요. 네. 로드뷰도 들어가네요. 네. 로드뷰로 보니까 여기 펜스가 쳐져 있는 이곳입니다. 네. 생각보다 여기가 길게 뻗을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바다 뷰로 보면 요렇게. 그렇죠. 저 오른쪽이 보이는 저기가 이제 진화 해수욕장이죠. 네. 진화 해수욕장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자, 로드뷰를 한번 더 다시. 보고요. 자, 요 앞에 보이는 저 여기? 보이시나요? 명선도라는 곳입니다. 이 명선도가 굉장히 특이한데 네. 그냥 조그만 섬이거든요. 뭐 섬이라기보다는 약간 갯바위가 큰 느낌인데 어쨌든 이 명선도가 요거죠. 이게 밀물과 썰물에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이 팔각정, 진화 해수욕장 팔각정에 있는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물론 뭐 시간대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명선도가 야간에 불빛이 굉장히 예쁘게 좀 잘 꾸며놨어요.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빛도 예쁘고 그냥 한마디로 관광지입니다. 이 모습도 우리 오늘 매물 강량리에서 보는 그 매물에서 보입니다. 요 섬이 남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로드뷰 화질이 이래서 그렇고 실제로 보면 훨씬 잘 보이겠죠. 이 명선도는 밤에 꽃이 피는 그런 섬이다. 네. 위치를 예전에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 간절곶 있죠. 네. 간절곶까지 해서 끝이었거든요. 왜냐면 요 노란색 이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흰색 여기가 31번 국도였거든요. 옛날 그 네. 국도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가는 여기가 여기까지가 좀 끝이라는 느낌이고 요 부분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부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가까워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특장점인 것 같고 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받아 보이는데 이 가격 좀 잘못된 땅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싼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광안리부터 해서 해운대, 송정, 일광, 임남, 부산 지역은 부산이라고 비쌉니다. 네. 그러면 울산 권역은 조금 싸지 않냐? 예, 좀 쌉니다. 그러면 울산 권역에서 바닷가라고 하면 나사 해수욕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화 해수욕장이 있고, 뭐 간절곶은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니까 굉장히 뭐 저렴하다 할 수 있지만 공원구역으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사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닷가를 낀 땅들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가격이 쌉니다. 네. 어디에 대비? 부산 대비. 근데 부산하고 울산, 울주군, 흔히 말하는 나사해수욕장, 진화해수욕장 이 권역까지는 아까 우리가 동부산 해양 관광 라인이라고 해서 다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접근성도 조금 더 비슷하고 근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겠어요. 네. 거의 절반. 뭐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궁금한 게 이 진화 해수욕장이 네. 한 시세가 어느 정도 하죠? 시세는 산업지 기준으로는 호가는 막 3천까지도 나오고요. 한 2천에서 3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의 힘입니다.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바다도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상권의 에너지도 가격에 일부 반영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광안리가 해운대가 비싼 이유는 바다가 주는 안락함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기존에 있던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가격이 다 더해졌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뭐 3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하면 여기 얼마입니까? 10분의 1 수준입니다. 와. 근데 바로 옆이에요. 뭐 물론 뭐 이제 개발 행위 같은 것들을 좀 하긴 해야 되지만은 땅값만 하면 너무 싸다. 네. 네. 뭐 여기에 이제 나사 해수욕장 이런 데만 해도 거의 이제 2천만 원 수준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도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럼 이제 땅값 기준으로 하면 와, 너무 싸다는 것은 사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들을 넣고 어떤 인프라를 채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네. 자, 오늘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필지거든요. 네. 강양리 44-2번지랑 3번지입니다. 요 44-2번지는 472평, 그 다음에 44-3번지는 84평에서 합해서 556평입니다. 네. 자, 뭐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지목은 이제 답과 도로로 되어 있고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물 정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입니다. 하지만 강양리지만은 진화 해수욕장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 조망, 오션뷰, 시티뷰 이런 것들로 바닷가 매물로는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에 관광지도 되게 많고요. 토지 매매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입니다. 자, 건폐율 20%, 그 다음에 용적률 100% 충분히 건축할 수 있고요. 지목은 답, 도 이렇게 두 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두 필지 합쳐서 556평입니다. 자, 가격은 얼마냐? 12억 7,880만 원. 좀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평당가로 얘기해보면 230만 원입니다. 당연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금액도 이렇게 좀 올라가긴 하지만은 우리가 평당가로 얘기해보면 230만 원입니다. 와, 이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진화 해수욕장 혹은 나사 해수욕장 같은 비슷한 권역에 대비 10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자, 요런 거 급매물입니다, 진짜. 그래서 오션뷰, 시티뷰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진화 해수욕장 인프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카페, 음식점, 숙박, 캠핑장 등 여러 가지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야. 자, 투자금 계산. 우리 뭐 대장님이 또 오랫동안 투자를 해 오셨으니까 이런 투자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전체 매매 가격 평당 23만 원 해서 네. 12억 7,880만 원. 네. 이렇게 대출을 70% 한다면 뭐 8억 9천대. 네. 이거 다 해란 소리는 아니에요. 네. 또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이제 많이 받는다면 이제 이자가 실투자금은 4억대로 줄어드는데 네. 이제 이자가 또 많이 나가게 되겠죠. 네, 요즘 뭐 금리가 좀 변동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좀 높게 좀 잡긴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투자라면 아무래도 금리가 높을 때 사서 네. 오히려 낮을 때 파는 게 더 투자자로서는 더 좋겠죠. 네.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더 높은 가격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금리가 낮아진다. 근데 이분은 땅을 안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 비용 자체가 자기가 부담이 되어서 뭐 이런 매물을 팔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평소에 금융 비용이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럼 안 팔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취득세, 뭐 중개수수료 다 하면 이제 내 실투자금은 한 4, 5억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대출을 좀 낮춰서 이 땅은 차라리 대출을 좀 낮춰서 사면 한
5, 6억대 이렇게도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출 70% 받았을 때랑 60% 받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월 나가는 이자 금융 비용도 어느 정도 저희가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대출 많이 받는 거 요즘 고금리에 대출 이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 좀 넣으셨다가 금리 나중에 낮아지고 이럴 때 대출을 또 일으키셔도 돼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좀 유동적으로 좀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은 고금리니까 이렇게 받아 보이는 땅이 나오기도 하고 또 싸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뭐 팔려고 나온 매물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팔고 싶은데 금융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파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돈이 급해서 파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사실은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0만 원 주변 지역 대비 10분의 1 가격인 바닷가 보이는 매물입니다. 과거에 회야강 보이는 바다 조망도 아니고 회야강 보이는 땅이 한 250만 원 거래된 것도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요 회야강 보이는 땅이 여기는 이제 자연 녹지긴 하지만은 약간 지금은 현재로서는 농지로 쓰고 있거든요. 뭐 전으로 쓰고 있다든지 답으로 쓰고 있다든지. 그럼 이제 회야강을 보고 있지만은 여기는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실제 바다 요 강 일선은 쓸 수 있는 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낀 그 뒷땅이니 200만 원대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에 도로를 끼고 있지만은 강조망이 보이는 땅이 200만 원대. 하지만 여기는 바다 조망이 보이는 땅이 200만 원 땅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은지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해운대 바다 조망과 수영강. 수영강이 해운대 바다 조망에 하면 확실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여기도 뭐 그러면 바다 조망과 강이다. 그러면 사실 바다 조망이 훨씬 비싸야 되죠. 먼저 개발되고. 그렇죠. 강조망 보이는 게 좋나요? 바다 조망 보이는 게 좋나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가격대면 바다 조망 보이는 땅이 훨씬 가치가 있다. 야, 바다 조망 나오는 급급 급매물. 그렇죠. 자, 오늘 바다 조망 보이는 가장 진짜 부산 울산 권역 중에서 이렇게 싼 땅은 없습니다. 이 평당 230만 원짜리 저희가 바다 보이는 조망 땅 소개해 드렸는데 해당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용 소장한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